제 땅의 지분은 15만 분의 250이었습니다. 강원도 시골 촌놈이 서울 와서 평생 고생했는데 결국 제 손에 남은 건 이 등기부등본 한 장이네요. 평생 모은 퇴직금 7천만 원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경험. 여러분은 평생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꿈이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그 비극을 피할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그 절규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재호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태어나 20살 무렵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삭막한 도시의 빌딩숲에서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그러나 늘 흙냄새와 맑은 공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그의 오랜 꿈은 비로소 현실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다. 아내와 함께 다시 흙 밟고 살아야지. 그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고향에 대한 아련한 향수가 가득했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쥐자 그의 꿈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왠지 부족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 그래서 그의 계획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투자였습니다. 수도권 인근에 전망 좋은 땅을 사두면 언젠가 개발돼서 노후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동시에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킬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개발이 안 되면 어때? 우리 부부 주말 농장으로 쓰면 되지. 텃밭에 고구마, 고추, 깻잎 야무지게 심어서 주말마다 아들네, 딸네 나눠주는 재미로 살면 그게 진짜 행복이지. 이 소박하고 따뜻한 상상은 투자의 위험성을 가리는 달콤한 안개와도 같았습니다. 이 생각은 그를 더욱 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 한쪽에서 운명 같은 광고를 발견합니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경관 좋은 땅, 마지막 원가 분양. 전화를 걸자 목소리부터 노련한 영업사원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아, 신 부장님. 강원도 출신이시군요. 정말 잘 됐습니다. 마침 저희가 가진 땅이 딱 그런 고향의 정취를 느끼실 수 있는 곳입니다. 곧 전철이 뚫리고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라 지금 잡으시면 평생 효도할 땅이 될 겁니다. 고향의 정치? 라는 말 한마디에 신부장님의 마음은 이미 절반쯤 넘어갔습니다. 영업사원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그에게 전문가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이건 운명이야. 그렇게 그는 현장 답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영업사원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잘 닦인 도로 바로 옆, 전망이 탁 트인 그림 같은 부지. 귀에는 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코에는 상쾌한 풀 내음이 와 닿았습니다. 신부장님은 그곳에 자신의 아담한 전원주택이 서 있는 모습을, 텃밭에서 허리를 펴는 아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부장님,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 앞쪽으로 길이 나고 저 건너편에 상가가 들어섭니다. 지금 계약 안 하시면 이건 평생 후회하십니다. 영업사원의 말은 모든 상상을 눈앞의 현실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땅을 놓칠 수는 없어. 조급함이 남은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임시 사무실. 안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계약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도 방금 계약했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일어서는 사람들. 지금 생각하면 모두 바람잡이였을 겁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신부장님도 계약서에 앉았습니다. 복잡한 용어와 깨알 같은 글씨에 눈이 어지러웠습니다. 아까 본 그 땅의 정확한 지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땡땡시 땡땡면 땡땡리산 일대 A-3구역 같은 애매한 표시만 있었습니다. 그가 망설이는 낌새를 보이자 영업사원이 다가와 등을 두드렸습니다. 부장님, 큰 필지를 여러 투자자가 함께 공유 지분으로 사는 거라 그렇습니다. 나중에 개발할 때 다 같이 동의하면 되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다들 이렇게 합니다. 순간적인 불안감이 스쳤지만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유난 떠는 건가? 이 좋은 기회를 발로 차면 바보지.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는 결국 도장을 찍었고 평생의 노력이 담긴 퇴직금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소유권 지분 15만 분의 250.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땅 한 평을 산 게 아니라 땅 한 평을 600명으로 나눈 조각을 산 거라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전산 오류일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신 부장님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래, 개발은 물 건너갔어도 내 주말 농장 꿈은 괜찮을 거야. 그는 군청에 전화를 걸어 자기 땅에 텃밭을 만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공무원의 답변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선생님, 공유지분 토지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형질 변경은 물론이고 농작물 경작도 하실 수 없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신부장님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개발의 꿈도, 고구마를 심겠다던 소박한 꿈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얼굴, 자신을 믿었던 자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끔찍한 자책감과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와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실제 이런 기획부동산 사기로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신 부장님은 돈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뢰와 행복까지 잃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수한 꿈을 이용한 비정한 사기 행각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신 부장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사기꾼들은 그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가장 순수한 감정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과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조급함을 교묘하게 결합시켜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복잡한 서류를 확인하기 귀찮아하는 작은 습관, 전문가의 말을 맹신하는 태도가 결합되어 사기꾼들에게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재호 부장님의 가슴 아픈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방법, 내 퇴직금을 지키는 5중 방어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원 없는 계약은 절대 금지입니다. 땅이 너무 좋다, 경치가 끝내준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시작과 끝은 바로 집원입니다. 집원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가진 고유한 이름입니다. 사기꾼들은 A구역, C블록처럼 애매한 표현으로 이 집원을 숨기려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땅의 정확한 주소, 집원이 뭡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지도 앱을 켜서 해당 집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 땅이 정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주변은 어떤 모습인지 위성 지도로라도 직접 확인하는 습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5분이 30년의 노력을 지킵니다. 둘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집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이 땅의 이력서를 떼어볼 차례입니다.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이름이 어렵게 들리지만 정부24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무료로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류 한 장에 그 땅의 운명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서류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같은 글자가 있다면 그 땅은 건축행위가 매우 까다롭거나 아예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사기꾼들은 절대 이 서류를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등기부등본의 공유라는 글자는 비상경고등입니다. 신부장님을 울린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공유지분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었을 때 소유자 칸에 여러 명의 이름이 있거나 공유자 누구누구라고 적혀 있다면 이건 100% 위험 신호입니다. 공유는 공동투자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피자 한 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특정 조각을 산 게 아닙니다. 피자 전체의 밀가루, 치즈, 토핑 하나하나를 수백 명과 함께 0.001%씩 소유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려 해도 나머지 599명의 동의서를 모두 받아와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재산세를 내는 것뿐인 끔찍한 족쇄가 될 뿐입니다. 넷째, 눈으로 본 현장과 서류의 주소가 100%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가장 고전적이지만 가장 잘 통하는 수법입니다. 사기꾼들은 전망 좋은 A급 땅을 보여주고 계약서에는 차도 못 들어가는 쓸모없는 맹지의 주소를 적어 넣습니다. 사람은 한번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서류의 글자 같은 건 대충 보게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내가 본 그 땅의 지번과 계약서상의 지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지 스마트폰 지도와 등기부등본을 옆에 놓고 3번, 4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건너뛰는 순간 당신은 파라다이스가 아닌 지옥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카더라 개발 호재는 100% 사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곧 전철역이 들어선다는 내부 정보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바로 옆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사기꾼들의 단골 레퍼토리입니다. 진짜 개발 호재는 비밀스럽게 전단지로 돌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각 시도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명확한 계획과 함께 공시됩니다.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서만 정보를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호재가 진짜인지 궁금하다면 해당 지역 시청이나 군청의 도시계획과에 전화 한 통만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신부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흘린 땀의 결실인 퇴직금은 요행을 바라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소중한 돈은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안전하게 옮겨 세제 혜택을 받으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설령 땅에 투자하더라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중 방어막만큼은 반드시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대박이라는 신기루가 아니라 안전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지혜로 평안한 노후를 설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